여러분, 혹시 주변에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 집안은 원래 단명해서 우리 가족은 유전적으로 오래 살아서 그런데 놀라운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최신 연구에 따르면 우리의 수명은 유전자보다 일상적인 생활 습관에 의해 70% 이상 결정된다고 합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자신의 수명을 좌우할 열쇠는 여러분의 손에 있는 겁니다. 70세. 이 나이는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나이에 건강이 급격히 떨어진다고 걱정하시지만 실은 이때부터가 진짜 건강관리의 시작점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몸과 마음에 특정한 징후들이 있다면 그것은 앞으로도 오랫동안 건강하게 사실 수 있다는 축복의 신호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9가지 장수체질의 징후는 값비싼 약이나 복잡한 운동이 아닌 우리 일상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건강의 신호들입니다. 이 징후들을 알고 계신다면 앞으로의 삶을 더욱 건강하고 활기차게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히 인상적인 것은 100세 넘게 사신 분들을 연구한 결과 이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된 생활 습관과 신체적 특징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점은 지금 당장 여러분도 그 습관들을 따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의문을 가지십니다. 놀랍게도 답은 아니오입니다. 70세, 80세, 심지어 90세가 넘어도 몸과 마음이 젊음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릴 내용을 따라하시면 여러분도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 나이에 그렇게 건강하세요? 라는 질문을 받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 영상을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한 삶에 도움이 될 소중한 지혜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남녀를 불문하고 70세가 넘어서도 나타나는 장수체질의 9가지 징후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장수의 징후는 바로 건강한 치아입니다. 단순히 음식을 씹는 도구가 아니라 건강한 치아는 여러분의 전체적인 수명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놀랍게도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자연 치아를 20개 이상 보유한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평균 수명이 4년 더 길다고 합니다. 무려 6년이 넘는 소중한 시간이 치아 건강과 연결되어 있다니 정말 놀라운 사실이죠. 하지만 제 나이에 이미 치아가 많이 상했는데요.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지금부터라도 올바른 관리 습관을 들이면 남아있는 치아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건강한 치아가 장수와 연결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선 치아가 건강해야 다양한 음식을 제대로 씹을 수 있고 이는 영양소 흡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충분한 영양소는 근육량 유지와 면역력 강화로 이어지죠. 또한 치주 질환이 있으면 입속 세균이 혈류를 타고 몸 전체로 퍼질 수 있어 심장 질환이나 치매 위험까지 높아진다고 합니다. 제가 아는 78세 김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철저한 치아 관리를 하셨는데요. 덕분에 80세가 다 되어가는 지금도 사과를 통째로 베어 먹을 정도로 치아가 건강하십니다. 할아버지는 단순히 양치질뿐만 아니라 식사 후 30분을 기다렸다가 양치를 하는 습관이 중요하다고 항상 강조하셨어요. 여러분도 지금부터 이런 간단한 습관들을 시작해보세요. 첫째, 식사 후 바로 양치질 하지 마시고 30분 정도 기다리셨다가 하세요. 직후 바로 양치하면 오히려 산성화된 치아 표면이 더 손상될 수 있습니다. 둘째, 하루에 한 번은 혀도 꼭 닦아주세요. 혀에는 많은 세균이 숨어 있거든요. 셋째, 수시로 물로 입을 헹구는 습관도 도움이 됩니다. 근데 이미 치아가 많이 없는데요? 라고 걱정하시는 분들께는 정기적인 치과 검진과 남아있는 치아 관리가 더욱 중요합니다. 치아를 잃으셨다면 적절한 보철물을 통해 씹는 기능을 회복하는 것도 중요한 방법입니다. 치아 건강은 당장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는 장수의 비결입니다.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두 번째 장수 체질의 징후로 넘어가 볼까요? 그것은 바로 뇌 건강과 기억력 유지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서 아이고, 요즘 건망증이 심해져서라고 한숨 쉬신 적 있으신가요?
그런데 70세가 넘어서도 맑은 정신과 좋은 기억력을 유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장수 체질의 두 번째 중요한 신호입니다. 우리 뇌는 정말 신기한 기관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계속 사용하면 할수록 더 강해지는 특성이 있거든요. 마치 근육처럼 말이죠. 실제로 100세 넘게 사신 분들을 연구한 결과 이분들 대부분은 인지 기능이 놀라울 정도로 잘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기억력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놀랍게도 2개 이상의 언어를 구사하는 노인의 경우 치매 발병 위험이 최대 4년이나 지연된다고 합니다.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이 뇌를 보호한다는 증거죠. 하지만 이 나이에 새 언어를 배우라고요? 걱정 마세요. 꼭 새 언어가 아니더라도 뇌에 새로운 자극을 주는 활동이면 충분합니다. 제가 아는 82세 이 할머니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왼손으로 양치질을 하신다고 합니다. 평생 오른손잡이셨는데 75세 때부터 의식적으로 왼손을 사용하기 시작하셨대요. 이런 작은 변화가 뇌에 새로운 자극을 주어 인지 기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지금부터 이런 간단한 방법들로 뇌 건강을 지키실 수 있습니다. 첫째, 반대손으로 양치질 해보세요. 처음엔 어색하지만 그 어색함이 바로 뇌에 새로운 자극을 주는 걸 압니다. 둘째, 눈을 감고 양말을 신어보세요. 시각에 의존하지 않고 촉각만으로 일상적인 일을 하는 것은 뇌에 색다른 도전이 됩니다. 셋째, 숟가락과 젓가락을 번갈아 사용해보세요. 이렇게 일상의 작은 패턴을 깨는 것만으로도 뇌는 활성화됩니다. 그런데 이미 기억력이 많이 떨어진 것 같은데 희망이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뇌는 나이에 상관없이 계속 발달할 수 있는 신경과 소성이라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시작하셔도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어요. 또 하나 중요한 팁은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혼자 지내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고 교류할 때 우리 뇌는 더 활발하게 작동합니다. 경로당이나 노인정에서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훌륭한 뇌 운동이 됩니다. 맑은 정신과 기억력은 단순히 치매를 예방하는 것을 넘어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키고 자립적인 생활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제 세 번째 장수 체질의 징후로 넘어가 볼까요? 바로 규칙적인 배변 습관입니다. 여러분, 건강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종종 불편해하시는 주제가 있죠. 바로 배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규칙적인 배변 습관은 장수 체질의 중요한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화장실 가는 것이 장수와 무슨 관계가 있나요? 많은 분들이 의아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면역세포의 70%가 장장에 존재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래서 장이 건강해야 면역력도 좋아지고 결과적으로 오래 살 수 있는 것입니다. 100세 이상 장수하신 분들의 공통점 중 하나는 바로 매일 규칙적인 배변 활동이었습니다. 이분들은 대부분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잔을 마신 후 규칙적으로 화장실에 가는 습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아는 85세 박할머니는 50년 넘게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화장실에 가시는 습관을 유지해 오셨습니다. 할머니는 이 습관 덕분에 소화 기능이 좋고 복부 불편함이 거의 없다고 하셨어요. 또한 할머니는 장 건강이 좋아서인지 피부도 맑고 건강하십니다. 여러분도 지금부터 이런 간단한 방법들로 배변 건강을 개선하실 수 있습니다. 첫째, 아침에 일어나서 미지근한 물 한 컵을 천천히 마셔보세요. 이것만으로도 장의 움직임을 촉진시킬 수 있습니다. 둘째, 화장실에서 잠시 발끝을 들어 올려보세요. 이 자세는 장의 압력을 조절해 배변을 더 쉽게 만들어줍니다. 셋째, 가능한 매일 같은 시간에 화장실에 가는 습관을 들이세요. 우리 몸은 리듬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미 변비가 심한데요. 라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충분한 수분 섭취와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을 먹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특히 통곡물, 채소, 과일은 장 건강에 좋습니다. 또한 적당한 운동도 장 운동을 촉진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배변 습관 개선을 위해 자세도 중요합니다. 변기에 앉을 때 무릎이 엉덩이보다 높은 자세가 좋습니다. 필요하다면 팔 밑에 작은 발판을 두어 이런 자세를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사소한 것까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런 작은 습관들이 모여 우리의 건강과 수명을 결정합니다. 실제로 장 건강이 좋은 분들은 염증 수치도 낮고 면역력도 강해 각종 질병에 잘 걸리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규칙적인 배변은 단순한 생리 현상을 넘어 전신 건강의 바로 미터입니다. 이제 네 번째 장수 체질의 징후로 넘어가 볼까요? 그것은 바로 꾸준한 걷기 습관입니다. 여러분 오래 사는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가 바로 걷기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네, 단순히 걷는 것만으로도 수명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꾸준한 걷기 습관은 장수 체질의 네 번째 중요한 신호입니다. 하루에 단 5,000보만 걸어도 수명이 12년이나 늘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12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생각해 보셨나요? 손주들의 성장을 더 오래 지켜볼 수 있고 더 많은 봄꽃을 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제 나이에 걷기가 쉽지 않은데요.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걱정 마세요. 처음부터 많이 걸으려고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조금씩 시작해서 천천히 늘려가면 됩니다. 제가 아는 76세 최할아버지는 3년 전 무릎 수술을 받으셨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걷기를 권유하셨대요. 처음에는 집 주변 한 바퀴도 힘들었지만 지금은 매일 아침 공원에서 40분씩 걸으신다고 합니다. 할아버지는 걷기 시작한 이후로 혈압약 용량을 줄였고 당뇨 수치도 안정되었다고 하셨어요. 걷기가 장수와 연결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선 걷기는 우리 심장을 적당히 자극해 혈액순환을 돕습니다. 또한 근육과 뼈를 강화하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이며 숙면에도 도움을 줍니다. 특히 걷기는 다른 운동과 달리 관절에 부담이 적은 노년층에게 가장 이상적인 운동입니다. 여러분도 지금부터 점진적 걷기법으로 시작해보세요. 첫째, 첫 주에는 하루 5분씩만 걸어보세요. 둘째, 다음 주에는 7분, 그 다음 주에는 10분 이렇게 조금씩 늘려가는 겁니다. 셋째, 걸을 때는 편안한 속도로 약간 숨이 찬 정도만 유지하세요. 무리하게 빨리 걸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날씨가 안 좋거나 외출하기 어려운 날은 어떻게 하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실내에서도 걷기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집 안을 왔다 갔다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텔레비전을 보면서 제자리 걸음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걷기의 또 다른 장점은 자연스러운 사회적 활동이 된다는 점입니다. 아파트 단지나 공원에서 걸으면서 이웃들과 인사를 나누고 가끔은 함께 걷는 친구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사회적 교류 역시 장수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꾸준한 걷기는 단순한 운동을 넘어 여러분의 삶의 질을 높이고 수명을 연장하는 가장 쉽고도 강력한 방법입니다. 지금 당장 신발끈을 묶고 밖으로 나가보는 건 어떨까요? 이제 다섯 번째 장수 체질의 징후로 넘어가 볼까요? 바로 튼튼한 심폐기능입니다. 심장과 폐는 우리 몸의 엔진과 같아서 이 엔진이 건강해야 오래도록 활기차게 살 수 있습니다. 놀라운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심장과 폐 기능이 좋은 노인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생물학적 나이가 더 젊다고 합니다. 즉, 실제 나이보다 더 젊게 살 수 있다는 뜻이죠. 이것이 바로 심폐기능이 장수와 직결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심폐기능이 좋아지나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심폐기능을 강화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입니다. 하지만 제 나이에 격렬한 운동은 어렵습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걱정 마세요. 격렬한 운동이 아니더라도 매일 조금씩 심장과 폐를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릴 3.3.3 5법칙을 실천해 보세요. 이 방법은 하루 3번 3초 들이마시고 3초 내쉬는 깊은 호흡을 35회 반복하는 것입니다. 정말 간단하지만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79세 정할머니는 3년 전부터 이 호흡법을 실천해 오셨는데요. 처음에는 숨이 차서 10회도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35회를 거뜬히 하시고 폐활량이 늘어 계단을 오르내릴 때도 훨씬 편안해지셨다고 해요. 왜 이런 단순한 호흡 운동이 효과가 있을까요? 우리가 나이 들면서 자연스럽게 얕은 호흡을 하게 되는데 이 때문에 폐의 구석구석까지 공기가 들어가지 않게 됩니다. 깊은 호흡은 평소 사용하지 않던 폐 부위까지 활성화시켜 폐활량을 키우고 혈액순환을 개선합니다. 심폐 기능을 강화하는 또 다른 방법은 가벼운 계단 오르기입니다. 물론 무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루에 한 번 한 층만 계단으로 오르내리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늘려가면 됩니다. 그런데 이미 심장이 약한데 운동해도 괜찮을까요? 이런 걱정이 드시는 분들은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에 시작하세요. 그리고 무리하지 않는 범위에서 천천히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튼튼한 심폐기능의 또 다른 비결은 바로 웃음입니다. 크게 웃으면 폐에 더 많은 산소가 들어가고 심장박동이 건강하게 증가합니다. 매일 웃을 일을 찾아보세요. 재미있는 TV 프로그램을 보거나 오래된 친구와 통화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튼튼한 심폐기능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을 넘어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킵니다. 숨이 차지 않고 일상활동을 편안하게 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장수의 기쁨이 아닐까요? 이제 6번째 장수 체질의 징후로 넘어가 볼까요? 바로 식습관과 관련된 것입니다. 바로 적절한 식습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속담의 병은 입으로 들어온다라는 말이 있죠. 그만큼 무엇을 어떻게 먹느냐가 우리 건강과 수명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장수촌으로 유명한 지역 사람들의 식습관을 연구한 결과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소식입니다. 배부르게 먹기보다는 약간 부족하다 싶을 정도로 먹는 습관이 장수와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나이 들면 입맛도 없고 먹는 양도 줄어드는데 영양 부족이 걱정됩니다.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네, 중요한 점은 양이 아니라 질입니다. 적게 먹더라도 영양가 있는 음식을 골고루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아는 88세 김할머니는 평생 한 그릇 식사법을 고수하셨다고 합니다. 밥과 반찬을 모두 한 그릇에 담아 먹되 채소를 밥에 2배 정도 넣고 단백질 식품을 적당히 곁들이는 방식이죠. 할머니는 이 간단한 원칙 덕분에 평생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하셨어요. 장수와 관련된 식습관의 또 다른 특징은 다양성입니다. 다양한 색깔의 음식을 먹을수록 더 많은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습니다. 빨간색 과일과 채소에는 항산화 성분이 초록색에는 연목소가 노란색에는 베타카로틴이 풍부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색의 음식을 먹으면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장수하는 사람들은 식사 시간이 규칙적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식사를 하면 신체 리듬이 안정되고 소화 기능도 좋아집니다. 특히 저녁은 가볍게 일찍 먹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은 황제처럼 저녁은 거지처럼 이라는 말이 있죠. 그런데 이 나이에 식습관을 바꾸는 게 가능할까요? 물론입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새로운 습관을 들일 수 있어요. 다만 급격한 변화보다는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매일 한 끼에 한 가지 채소를 더 추가해 보세요. 또는 일주일에 한 번은 고기 대신 콩이나 두부 같은 식물성 단백질을 먹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가공식품보다는 자연식품을 선택하세요. 수분 섭취도 잊지 마세요. 나이가 들면 갈증을 잘 느끼지 못해 쉽게 탈수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매일 6에서 8잔의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면 신진대사가 원활해지고 노폐물 배출에도 도움이 됩니다. 적절한 식습관은 단순히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을 넘어 여러분의 세포 하나하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생활 습관입니다. 이 제7번째 장수 체질의 징후로 넘어가 볼까요? 바로 긍정적인 마음가짐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주로 신체적인 측면의 장수 징후에 대해 이야기했는데요. 이제는 정신적인 측면에 주목해 보겠습니다.
7번째 장수 체질의 징후는 바로 긍정적인 마음가짐입니다. 여러 연구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평균 5년 더 오래 산다고 합니다. 이것은 흡연이나 비만보다도 수명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고 하니 정말 놀랍지 않나요? 하지만 살다 보면 안 좋은 일도 많은데 어떻게 항상 긍정적일 수 있을까요? 이런 의문이 드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이란 현실을 부정하거나 무조건 좋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의미를 찾고 감사할 것을 발견하며 희망을 잃지 않는 태도를 말합니다. 제가 아는 92세 이 할아버지는 평생 크고 작은 어려움을 많이 겪으셨지만 항상 이 또한 지나가리라라는 말을 되새기셨다고 합니다.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일어나면 감사한 일 3가지를 생각하는 습관이 있으셨는데 이 작은 습관이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하셨어요.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장수와 연결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선 긍정적인 생각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분비를 감소시킵니다. 코르티솔이 지속적으로 높은 상태면 면역력이 약화되고 염증이 증가하여 각종 질병에 취약해집니다. 또한 긍정적인 사람들은 건강한 생활 습관을 더 잘 유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부터 이런 간단한 방법들로 긍정적인 마음을 기를 수 있습니다. 첫째, 매일 아침 일어나서 감사한 일 3가지를 생각해 보세요. 작은 일이라도 좋습니다. 둘째, 좋은 소식이나 기쁜 일을 일기에 적어 보세요. 이렇게 기록하면 나중에 힘들 때 다시 읽으며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셋째,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이라는 말을 떠올려 보세요. 그런데 이미 우울한 마음이 들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경우에는 무리하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려 하기보다는 먼저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천천히 걷기, 깊은 호흡하기, 좋아하는 음악 듣기 등 기분을 전환할 수 있는 활동을 해보세요. 또한 혼자 있는 시간보다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는 시간을 늘려보세요. 사회적 관계는 정신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가족, 친구와의 대화나 지역사회 활동 참여가 큰 도움이 됩니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은 단순한 심리적 상태를 넘어 여러분의 세포와 유전자 발현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요소입니다. 이제 8번째 장수 체질의 징후로 넘어가 볼까요? 바로 양질의 수면입니다. 잠은 단순히 휴식을 취하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 몸과 뇌가 스스로를 치유하고 재생하는 귀중한 시간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매일 7에서 8시간의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오래 산다고 합니다. 반면 만성적인 수면 부족은 심장병, 당뇨, 비만, 심지어 치매 위험까지 높인다고 하니 잠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잠이 줄어드는 건 아닌가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나이가 들면 실제로 수면 패턴이 변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수면의 질이 나빠져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욱 양질의 수면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84세 박할아버지는 항상 내 인생의 비결은 단 하나, 좋은 잠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할아버지는 매일 저녁 9시에 잠자리에 들어 아침 5시에 일어나는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60년 넘게 유지해 오셨다고 합니다. 그 결과 할아버지는 80이 넘은 나이에도 약한 알 먹지 않고 건강하게 지내십니다. 양질의 수면이 장수와 연결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은 낮 동안 쌓인 독소를 제거하고 세포를 복구하며 면역 시스템을 강화합니다. 특히 깊은 수면, 시간에는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어 노화를 늦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부터 이런 간단한 방법들로 수면의 질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가능한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세요. 우리 몸의 생체 시계는 규칙성을 좋아합니다. 둘째, 잠자리에 들기 1시간 전에는 스마트폰이나 TV 같은 전자기기를 멀리하세요. 블루라이트는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합니다. 셋째, 침실은 시원하고 어둡고 조용하게 유지하세요.
그런데 자려고 해도 잠이 잘 오지 않아요. 이런 경우에는 잠들기 전 따뜻한 물로 목욕을 하거나 따뜻한 우유나 허브차를 마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잠들기 전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깊은 호흡을 해보세요. 낮잠도 적절히 활용하면 좋습니다. 20에서 30분 정도의 짧은 낮잠은 인지 기능을 향상시키고 기분을 좋게 만들어줍니다. 다만 너무 오래 자거나 늦은 오후에 자면 밤 수면에 방해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양질의 수면은 단순히 피로를 풀어주는 것을 넘어 여러분의 건강과 수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제 9번째이자 마지막 장수체질의 징후로 넘어가 볼까요? 바로 일상 속 목적의식과 취미 활동입니다. 단순히 오래 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의미 있게 살아가는 것이죠. 장수하는 사람들의 공통점 중 하나는 바로 매일 아침 일어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 오키나와나 이탈리아 사르데냐 같은 장수 지역의 노인들을 연구한 결과 이들 대부분은 나이가 들어서도 뚜렷한 목적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를 일본에서는 이케가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인생의 이유를 의미합니다.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목적은 꼭 거창하거나 대단한 것일 필요는 없습니다. 작은 텃밭을 가꾸는 것, 손주들에게 지혜를 전하는 것, 이웃을 돕는 것, 새로운 취미를 배우는 것 등 무엇이든 여러분에게 기쁨과 의미를 주는 활동이면 됩니다. 제가 아는 89세 정할머니는 80세에 처음 수채화를 배우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붙잡는 법도 모르셨지만 꾸준히 배우고 연습한 결과 지금은 동네 작은 전시회도 여셨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그림 그리는 날이 기다려져서 아침에 더 일찍 일어나게 된다고 하셨어요. 목적의식과 취미 활동이 장수와 연결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선 목적 있는 삶은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를 낮추고 면역력을 강화합니다. 또한 취미 활동은 뇌에 새로운 자극을 주어 인지 기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더불어 취미를 통해 사람들과 교류하게 되면 사회적 고립감도 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부터 이런 방법들로 목적의식을 찾고 취미 활동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첫째, 과거에 좋아했지만 시간이 없어 미뤄둔 활동이 있는지 떠올려 보세요. 둘째, 한 번도 해보지 않았지만 항상 관심 있었던 것이 있다면 지금 시작해 보세요. 셋째, 지역 노인복지관이나 문화센터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알아보세요. 그런데 몸이 불편해서 활동하기 어려워요. 이런 경우에는 신체적 활동 대신 독서, 음악 감상, 명상, 일기 쓰기 같은 활동을 시도해 보세요. 중요한 것은 정신적으로 활발하게 활동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식과 경험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평생 쌓아온 여러분의 지혜는 젊은 세대에게 귀중한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손주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거나 지역 학교에서 멘토 활동을 해보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목적의식과 취미 활동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을 넘어 여러분의 삶의 의미와 기쁨을 더해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지금까지 장수체질의 9가지 징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제 이 모든 내용을 정리하는 결론으로 넘어가 볼까요? 건강한 치아, 맑은 정신과 기억력, 규칙적인 배변 습관, 꾸준한 걷기, 튼튼한 심폐기능, 적절한 식습관, 긍정적인 마음가짐, 양질의 수면, 그리고 목적의식과 취미 활동. 이 9가지 징후는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고 행복하게 오래 사는 비결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며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한다면 여러분의 건강과 수명에 놀라운 변화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 9가지 징후 중 여러분이 이미 가지고 계신 것은 무엇인가요? 또 앞으로 개선하고 싶은 부분은 무엇인가요? 각자의 상황과 건강 상태에 맞게 조금씩 실천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극적인 변화보다는 매일 조금씩 실천하는 작은 습관들이 모여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100세 시대,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고 행복하게 오래 사는 것, 그것이 진정한 장수의 의미가 아닐까요?
유명한 노년학자 로버트 버틀러 박사는 오래 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잘 사는 것이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진정한 장수는 단순히 세월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세월을 건강과 기쁨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이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 생활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삶의 질을 높이는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자 여러분의 황금빛 인생을 응원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